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 연속된 하락 조정장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장이 펼쳐졌고 또 내일은 어떤 관점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선물은 0.85% 하락, 코스피는 1.29% 하락, 코스닥은 0.58% 하락했고요. 밑에서 수급 개선이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고 좋았던 코스닥이 오늘 시총 1, 2, 3, 4, 5, 6, 7위가 모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코스닥의 수급이 코스피에 비해서 개선이 밑에서 많이 됐지만, 그래서 더 가려고 하고 있지만 두 증시, 한국과의 두 증시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코스피가 계속 방해한다면 코스닥의 상승도 이제 발목 잡히고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현재 예탁금 추이를 좀 보면은 살짝 미세하게 12월 3일 이후로 줄었던 12월 3일에 줄었던 예탁금이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매도한 것도 있고 해서 개인들이 밑에서 털어낸 후에 그 돈을 가지고 또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매도하고 좀 일찌감치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또 계좌에 입금해서 다시 주식을 이제 정치적 리스크에 어느 정도 소멸로 보는 개인들이 다시 주식을 빠르게 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리스크화가 되고 있는 거죠. 코스닥을 보면은 이게 잘 안 느껴지시는데 선물 차트를 보면은 확실히 각도가 눌렸죠. 그래서 너무 빠른 진입을 하고 있다. 즉 개인들이 밑에서 털어내는 너무 빠른 재진입이 시장 조정을 빠르게 만든 이유가 될 수 있고, 이는 개인들이 주로 주말 탄핵 가결 자체를 정치적 리스크 해소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계속 우상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밑에서 아비규환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다 털린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참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 위에서 멀리 위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너무 빨리 들어와서 그게 방해가 되고 있다. 어제하고 오늘 계속 지금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죠.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나스닥이 또다시 신고가에 갔고요. 야간 선물이 개장 전 확인 사항으로 0.47% 상승했었죠. 329.7로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떠서 시작할 수 있었고,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서 출발한 뒤에 푸른봉으로 끝나는 모습, 거의 푸른봉으로 끝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요. 삼성전자 자사주는 100만 주를 매입 신청해서, 우선주는 15만 주를 신청해서 2시 50분에 모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또 이틀 연속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은 5,447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달러 선물 정규장은 1,437.4원으로 종료해서 현재 야간에는 살짝 한 1원 정도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야간에는 미국 11월 소매 판매 발표와 11월 산업 생산 발표가 있는데요. 소매 판매는 지난번 0.4%에서 이번에 0.6%로 전망하고 있고요. 산업 생산은 마이너스 0.3%에서 0.2%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때도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답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 답은 곧 트레이딩의 수익이죠. 수익이라는 결과를, 답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풀어냅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지금까지 계속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뭐 내용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것은 시장에 있는 어떤 소식들, 뉴스 소식들 이런 것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숫자 돌아가는 구조, 돈이 돌아가는 구조, 돈이 움직이는 흐름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거를 해석하다 보면은, 이거를 잡아내다 보면은 알아서 내용들, 소식들이, 뉴스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어차피 이 메이저 자금, 이 돈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먼저 어떤 정보를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파악을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보를 취득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차 범위를 더 줄일 수가 있고요. 장세 파악을 더 뚜렷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학생 시절 때 이제 배웠던 수학 선생님이 쓰셨던 단어 이런 그 말인데요. 구주이배라는 이제 단어를 쓰셨는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이제 주식 증시를 이제 수학 문제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답안 자체를 우리가 취하는 수익이라고 보고 이거를 대응을 한다면 이제 구하는 것이 뭐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죠. 오늘 장 하나가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장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 시장 오늘의 시장이 오늘의 시장 속에서 구하는 것, 즉 수익을 구하는 거겠죠. 그럼 수익을 내려면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것.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은 알겠어요. 오늘 이 숫자들이 다 주어진 것이죠. 외국인은 어떻게 사고 팔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어떻게 사고 팔고 있으며 그쵸? 옵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런 것들은 다 주어진 거예요. 누구나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에서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얘기도 있죠. 문제 안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죠. 도표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까? 이 숫자를 보고 이용할 수 없으면 활용할 수 없으면 말짱 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 과정을 어떻게 이용할까? 예를 들어 콜매수, 콜매도, 풋매수, 풋매도 조합해서 합성 포지션 짜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이용할까? 해석할까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그런 거 해석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배우고 공부한 게 뭐가 있지? 이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변화는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에 누적된 포인트는 이렇게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배워왔지. 복기해왔지. 시장을 보면서 그동안 공부한 게 있지. 이런 것들을 역으로 계속 추적해서 오늘의 수익을 구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장이라는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막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막 그쵸? 그걸 연구하는데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필요 없는 오늘 수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그냥 시간만 가고 그쵸? 하루가 끝납니다. 시간이 다 가버리죠. 그래서 당일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구하는 것, 문제는 매일 달라지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것, 이용할 수 있는 것, 배운 것, 공부한 것을 활용하여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일 중요 핵심 포인트를 꼭 파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요. 어제 리뷰 영상을 보시고 어제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어제 시장의 장세 판단을 어제 계단식 하락이라는 조정이라는 장세 판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어제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서 위클리 옵션 개인의 손익분기 분석을 했어요. 어제는 손익분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추정하고 맞춰갔죠. 거기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만 살펴보면 이 주어진 자료가 갑자기 변화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변화했는지만 체크를 하면서 봤습니다. 어제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 포인트를 찾지 못했고 그 다음에 어제 프로그램 대량 매도가 나왔었죠. 대량 매도의 포인트들.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화요일이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의 중요도가 가장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고 근데 오늘은 시작할 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삼성전자 예상 체결이 조금 수상하네. 선물 한번 확인해 볼까? 뭐야 선물 오히려 더 빠지고 있네. 선물 빠지고 있다. 어떻게 되는 거지?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 아침에 첫 분봉에 뚝 떨어뜨리면서 시작을 했죠. 8시 59분 봉입니다. 이게 장 9시 본장 시작 전에 이미 선물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 개시 직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없이 오늘 아침에 시장을 풀어가야 했죠. 이렇게 되면 선물 먼저 떨어지네. 현물 개장하자마자 물론 개파락도 더 많이 할 것이고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버티던 선물이 추락할 것이다. 바로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일단 따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선물 스타팅 에너지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 에너지가 바뀌는지 지금 첫 분봉 떨어진 거를 극복해내는지 아니면 그 힘으로 계속 밀리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도가 먼저 1번 9시 전부터 이게 바로 잡혔던 겁니다. 8시 59분부터. 사실 그 전에 이제 감지는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세가 상당히 깊었다라는 거. 자, 프로그램 보시면 오늘 검은 선 이걸로 볼게요. 오늘 프로그램을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검은 선 보시면 아침에 매도를 쭉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잠깐 쉬어가는 과정. 잠깐 쉬어가는 과정에서 증시는 어떻게 됐나요? 진짜 증시도 쉬어가네요. 여기입니다. 프로그램이 매도로 때려내고 나서 쉬어가는 과정. 여기 쉬어가는 과정. 그리고 다시 팔기 시작하죠. 마지막에 이제 종가 꼬리 달고 여기 꼬리 달는 거 반영된 거고.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의 매매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이 진정되는지 계속 추적했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나오지 않고 잠시 쉬어가는 그런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쉬어갈 때 여기 빗각 라인을 바로 긋고 파생반에 이거 이탈 주의해야 된다. 미리 여기서 경고를 해드렸죠. 저거 이탈되면 단계적으로 더 떨어지는 거니까 이탈 포인트 조심하셔야 되겠다. 라는 언급을 즉각적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텔레그램에 저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텔레그램을 적어드리니까 오늘 같은 날은 8시 59분에 저렇게 긴박하게 움직이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 9시 되기 직전에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해드리고 또 말로 풀어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체크할 것들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없는 아침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거 지금 8시 59분 먼저 8시 56분에 올려드렸던 거 삼성전자 오늘 이상하다. 제가 평소에 드리지 않는 말을 아침에 장 개시 전에 본장 개시 전에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전에 8시 41분에는 오늘의 지지와 저항 라인을 이미 정리해드린 이후죠. 그러고 나서 8시 56분에 평소와 다르게 오늘 삼성전자 동시호가에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 후 밀리면 분봉에 영향을 줄 거다. 그리고 프리장 때는 주식 선물 움직임과 함께 살펴야 한다. 15분 먼저 개장하는 의미를 꼭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주식 선물 삼성전자 보시면서 아침에 판단을 하시자라는 말씀을 8시 56분, 57분에 일단은 드리고 상황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59분에 삼성전자 선물 떨어집니다. 54,700원. 근데 시작하면서 뚝 떨어졌죠. 그래서 와,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하면 삼성전자 떨어지면서 증시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대처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일단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오든 간에 오늘 난 반등할 거야. 오늘 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했던 거 다 뒤로 하고 일단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시장은 바뀌었어요. 대처해야 됩니다. 어떻게? 롱 포지션 하려고 했던 거 철회하고 쇼 포지션 일단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대응을 다시 하더라도요. 이게 휩소로 시장이 페이크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게 설령 페이크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판단할 문제였던 겁니다. 일단 진입하고 다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트레이딩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오늘 반등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이런 변화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냥 처음부터 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판단을 오늘 아침에 했어야 했고 그 포인트들을 짚어드렸던 겁니다. 시작 직전 삼성전자의 선물의 급락 그리고 본장 삼성전자의 하락 출발로 인해 선물이 바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일 일봉상 빗각을 걸쳐서 끝나서 단기간에 바로 되돌리지 않으면 조정 구간에 돌입할 확률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이제 시장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시장을 이제 풀어가는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들 빗각 저점 추세 이탈주의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1차 2차 라인들 어디 구간인지 이탈하면 어디까지 가고 325.8이었는데 세 틱 덜 왔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탈되면 뭐라고요? 여기서 한 번씩 접었던 자리 327.1을 이탈하면 뭐라고요? 그게 저항 역할을 하는 것까지 체크를 하면서 풀어가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는 8시 41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포인트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숙지를 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정혜원방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오늘 시장이 진행됐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뒤의 상황이죠. 오후장에 점심시간 때네요. 12시 1분에 말씀드렸던 내용. 여기네요. 빗각을 이탈하게 되면은 12시 1분이니까 여기 빗각을 이탈하는 거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렸고 빗각을 이탈
하고 이제 저점 체크를 해야 되는데 2차 지지 중요하고 본격 이탈 조짐이 나오면 오늘 흐름은 프로그램 매도세에 의해 꾹꾹 눌리기가 쉽습니다. 다만 물줄기를 바꿀 만한 변화 포인트가 나오면 캐치는 해야겠죠. 그래서 꾹꾹 눌릴 확률이 높다. 어디까지 간다? 제가 텔레그램에 324를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가다가 말긴 했어요. 0.5포인트 좀 덜 왔었죠. 그래서 꾹꾹 눌린다라는 것은 변화 포인트를 캐치를 하지 않으면, 변화 포인트가 나오면 일단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안 나왔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그 흐름 타고 가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그럼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죠. 내가 선물 매도를 할지, 삼성전자 매도를 할지, 뭐 풋옵션을 공략할지, 콜옵션 매도를 공략할지, 뭐가 나을까? 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콜옵션 매도도 괜찮습니다. 조금 예수금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물줄기를 바꾸면 콜 매도 대응을 하면 되죠. 콜 매수로 환매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면 풋매수는 사실 좀 하다가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풋매수를 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충분한 타점이 나오지는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풋매수는 이게 하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콜 매도도 방법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뭐 선물 매도, 미니 선물 매도, 뭐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꼭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매매를 할지는 반드시 많이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파생반 특강 1강에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 네이버 카페에서 참조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방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일단 장을 풀어가기 시작했던 거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이런 중요 포인트 잡아드렸고, 오늘 핵심 포인트 8시 59분 삼성전자 선물 급락했고, 삼성전자 현물 장 시작하자마자 빠지면서 코스피 선물지수 동반 하락이 추정되었다. 반등 시나리오를 설령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후 삼성전자 중심 회복세 혹은 프로그램 대량 환매수가 없다면 에너지는 하방 지속형으로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7월 12일부터 12조 4천억 원의 대량 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12조 4천억이 넘어갔죠. 이거는 2021년 프로그램 연속 매도가 2021년 1월쯤에 그 전후로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디에서 프로그램 대량 매도, 지금 이상으로 대량 매도했던 시기는 이때예요. 자, 이때는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일어났고요. 지금은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프로그램 매도가 대량으로 지금 이상으로 더 많이 잡혔을 때 이렇게 하락을 만들었죠.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환매수가 없으면 공간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요. 이들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급하지 않습니다. 바스켓으로 묶어가지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을 뭐 15개나 뭐 10개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바스켓으로 묶어가지고 현물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차익 거래는 현물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공간을 열러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 때요? 얘를 대량으로 커버하는 환매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누적 프로그램의 장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자꾸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 누적시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8, 9월부터 프로그램에 이런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여름부터 프로그램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 마감 시에도 계속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장중에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간에 상승을 위해서는, 혹은 아침에 상승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비차익의 환매수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오늘도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로 시작해서 끝까지 유지가 됐고요. 결국에는 추가 대량 매도로 상승에 실패했던 겁니다. 삼성전자 근접 주요 자리, 최근에 이제 중요한 자리들 요 네 가지, 59,000, 55,700, 54,000, 53,000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가자면 51,800이죠. 요 라인들. 그래서 지금 55,700을 깨니까 또 54,000까지 자석처럼 붙어버렸죠. 오늘 저점 54,000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매물 싸움이 더 잘 일어난다라는 거 체크 계속 해야 되겠고,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오늘의 단계적 지점 327.2와 325.8, 그래서 업데이트 324까지 해드린 거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 자리
파악해 보고요. 당일 빗각 추세대 체크, 일봉 체크는 이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제 빗각을 받는 자리에서 끝났지만 오늘 바로 단기에 회복하지 못하면 하락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어제 리뷰 영상에서 체크해 드렸고요.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체크해 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 야간에 큰 움직임이 없다면 12월 11일과 12일 사이의 갭을 모두 메우고 돌아서는지에 주목을 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12월 6일과 9일 사이의 갭을 다시 한번 체크하러 가는 것까지 고려해야 할 모습이 됩니다. 야간에 큰 반전이 없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드리고요. 오늘 소매 판매나 뭐 산업 미국 지표 발표, 그죠? 오늘 이제 장 전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발표, 사실 이걸로 뭐 크게 움직일까 싶기는 한데, 워낙 미국 증시가 지금 고가를 달려가는 상황에서 이제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청산 욕구가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빌미로 물량을 터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봐야겠죠. 어쨌든 야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지금 요거를 좀 확대를 해서 보면요. 자, 일단은 여기 갭, 우리나라 증시는 웬만하면은 진짜 원웨이로 계속 흘러가는 장세가, 강한 장세 혹은 완전히 약한 장세가 아니라면, 강하게 돌파하는 장세, 추락하는 장세, 이런 두 개가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웬만하면 갭이 생기면 갭을 다 커버하고 메우러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갭도 지금 터치하러 가면 한 오늘 0.5포인트 정도 덜 왔었는데, 이제 그거를 마저 갈 수도 있겠고, 저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여기서 생긴 갭 커버했었지만 다시 그 자리를 건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열어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기에 조정 거친 거 아직은 조정 수준입니다. 피보나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거 보면은 지금 618자리 50 건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본적인 조정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간에 만약에 강하게 돌아설 수 있다면 내일 이 음봉을 덮어내는 양봉 하나만 나와줘도 문제없이 흘러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개인 수급들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하긴 하죠. 외국인은 여전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연출되는지, 또 내일은 내일의 장을 보면서 내일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파악하고 또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오늘은 어떤 게 중요한지 판단해서 결국에는 내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도 동전주 플러스 저시총 테마가 지속됩니다. 웹스, 시그네틱스, 뉴보텍, 아위인 플러스, 한국정밀기계, 센서뷰, 온타이드, 아이언 디바이스 등이 오늘 상한가 혹은 급등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총이 막 뭐 웹스 같은 거 보면은 막 100억대에서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은 불안한 시장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불안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준다라는 거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선주와 품절주, 스펙주로 넘어가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테마주와 묶어가지고 이런 동전주와 저시총 테마 종목으로 좀 가볍게 움직임을 만드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는데, 이 자체가 불안함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상패 시즌에도 주의해야 되는 종목임을 꼭 인지를 해야 되고요. 언제 거래 정지가 될지 모릅니다. 내년 들어가면.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현물이 54,200원, 선물 54,200원으로 같게 종료됐고요. 외국인은 428만 주 매도,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51%를 이탈한 삼성전자 보유 비중,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요. 49%까지 향하러 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말씀을 한참 전부터 드려왔죠. 시티그룹 메릴린치 중심으로 매도를 했고요. 자사주 매입 100만 주 신청, 우선주 15만 주 신청해서 2시 50분경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8시 59분 삼성전자 선물 급락 이후 하락세로 이제 회복 없이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하루 종일 천천히 밀어내다가 2시 이후로 터닝하면서 막판 600억 매수로 돌려놓고 마감했습니다. 갈색선 보이시죠? 외국인은 뭐 큰 범위는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그냥 하루 종일 꾹꾹 눌러 팔다가 2시 이후로 마지막에 돌리면서 끝났다라는 거. 자, 외국인 옵션은 하루 종일 콜옵션 매도. 자, 오늘 외국인 옵션 콜옵션 갈색선 체크하면 하루 종일 매도세였죠. 살짝 들어올리긴 했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매도세. 그 다음에 풋옵션 갈색선 보시면은 이렇게 매수세 하루 종일 이어졌죠. 갈색선 이렇게 매수세. 그래서 콜옵션 매도, 그 다음에 풋옵션 매수 우위, 즉 베어 포지션으로 순베어 포지션이 1등으로 오늘 끝났고요. 그러니까 하방 배팅을 제일 크게 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옵션에서는요.
선물은 마지막에 이제 해치 포지션 돌려놨으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뭐 종합적으로 현물은 좀 많이 팔았는데 그래도 옵션에서는 조금 그래도 불편하긴 하지만 기존에 누적된 것 포함하면은 그래도 버틸 만큼은 버텨주고 있는 정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눌러댔고 1월물 누적 양매도 포지션을 보면 수익 구간이 310에서 340선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어요. 넓으니까 편의상 그냥 선물로만 해석할게요. 코스피 200으로 봐야 되는데 편의상 선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1월 선물 1월 옵션 만기일까지 지금 이제 오늘 제가 하면 15거래일 남았는데 340에서 310 정도 요 사이에 들어와서 마감하면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넓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막 정말 이렇게 거칠게 내려가면 풋옵션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선물 롤오버된 매수 물량도 빨리 매도로 돌려놔야 되고 바쁠 겁니다. 저 안으로만 일단 들어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점점 좁혀질 거예요. 만기가 다가올수록 점점 좁혀질 겁니다. 좁혀지면서 결정을 하겠죠. 11월물처럼 이게 좁혀지잖아요. 좁혀지다가 결정을 하겠죠. 품매도 풀게요. 품매수로 마지막 마무리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이번에 이제 12월물은 이제 그거를 상방으로 반등으로 좀 만들면서 끝났던 거고요. 금융투자 옵션은 당일 콜옵션 23억 매수를 통해서 콜옵션 쪽을 좀 보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1월물 누적 양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양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익 구간이 서로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금융투자는 대체적으로 수익 구간 310 이하 및 340 이상을 설정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340과 310을 놓고 외국인은 요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하고 있는 거고요. 옵션에서는 그다음에 금융투자는 요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싶어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투자가 정말 화끈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여기까지 이탈을 만들려고 한다면 외국인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옵션 매도 포지션이 움직입니다. 보통은 매도 포지션이 급하기 때문에 옵션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해줘야 돼요. 매도 포지션은 가만히 놔두면 손실이 무제한이죠. 당연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후발로 금융투자가 이 포지션을 살리고자 한다면 외국인은 그걸 따라가줘야 될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겨내야죠. 외국인이 그걸 방어해서 이겨내야죠. 그 싸움이 1월물에도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옵션 만기 싸움을 계속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개인들은 끼어가지고 아마 굉장히 힘든 여정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신 선물은 1298억 매도로 마감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5448억 매도로 7월 12일부터 누적 12조 4천억 원 매도 포지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년 상반기 이후 최대 매도 누적 진행 중이고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2594억으로 단기 차익도 좀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언제든지 장대 양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월봉도 계속 장기 돌파했어요. 지금 이제 1442원 정도 라인에 전 고점을 거의 임박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정규장은 1437.4원에 종료됐고요. 변동성 지수는 오늘도 내려왔습니다. 2.75% 내려와서 18.36으로 다소 진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밑에 지지라인이 이제 더 가까워졌죠? 아직 남아있고 오늘의 하락까지는 일반적인 조정 구간으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의 하락 정도까지는 급락과 폭락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옵션에 연계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옵션의 내재 변동성과 연관이 있는 변동성 지수가 차분하게 이 두 번의 이틀간의 조정을 보고도 밀렸죠. 즉 정상적인 조정으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급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동성 지수를 튀게 만들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네. 그러다가 이제 변동성이 갑자기 튀어 올라가면은 비정상적인 급폭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번 주 일정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최대 일정이 집약돼 있다 말씀드렸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요. 목요일이 피크기 때문에 수목금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영국, 중국, 미국 금리 결정이 다 모여 있고요. 파월 의장 기자 회견까지 있고 소매 판매, 마이크론 실적 발표, PC, GDP,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이어지는 큰 마무리 24년 마무리 일정이 뭉쳐 있습니다. 자, 순서는 일단 오늘 미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발표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 FOMC 열리고 파월 의장 연설 있고 그다음에 미국장이 끝나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고 우리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 들어와서 장중에 BOJ 일본 금리 결정하고
지금은 일단 동결이 우세지만 어떻게 할지 아직은 완벽하게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BOJ가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BOE 영국도 보고, 그 다음에 미국 GDP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중국 LPR 금리 결정 있고, 미국 PC 그날 밤에 있고, 그날 금요일 만기일로 이어지는 그런 일정이 예고되어 있고요. 너무나 중요한 일정이고, 이 모든 과정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그나마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산타랠리로 그나마 조금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라도 될 수 있는데, 이거 틀어지면요, 산타랠리는커녕 올해는 이제 산타 구경 못하는 거, 애초에 지금 사실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더 쉽지 않은 거죠. 미국도 달려가고 미리 뭐 랠리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 만기를 앞두고 서로 청산을 먼저 시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흔들리게 될 거죠. 부디 이 큰 과정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뜻한 겨울 1월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